그 편지 읽어줬을 때 울컥하더라고. 진짜 나 느꼈거든. 나는 공포 라디오 보면서 왜 사람들이 공포 라디오 이런 거에 열광을 하는 거지? 라고 이렇게 생각했거든. 근데 이거 몰입감 진짜 장난 아니다. 그리고 제보자님도 얘기하면서 조금 울컥울컥 했던 것 같은데, 목소리가. 자, 여보세요? 블루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사연에 대해서 얘기하실 거죠? 저는 중고거래 물건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서요. 오, 중고? 오, 좋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사연 한번 들어볼 테니까, 네, 긴장하지 마시고, 네. 바로 시작해 주세요. 오늘 저는 그 중고거래 물건에 대한 저주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제 공주님 둘을 둔 엄마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10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희 둘째 공주가 5살쯤 되었어, 10년 전에. 아이 키우는 부모들은 많이들 아실 거예요. 아이들에게 필요한 물품이나 이런 게 있으면 뭐 중고로 사고 팔기도 하고 많이들 하시는데, 저는 당시에 또 둘을 키우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육아에 상당한 비용이 들어서 둘째 아이가 읽을 책을 좀 들여놔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중고거래 사이트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아이 또래가 읽기 딱 좋을 동화책 전집 세트를 누군가 굉장히 저렴하게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과 얘기를 나눠보니까 아이가 커서 저렴하게 내놨다고 하셔가지고 기분 좋게 통화를 하고 입금을 시켜드리고 물건을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책들이 너무 새 것 같고 상태가 너무 좋아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이도 너무 보고 싶어 하던 책이라서 매일 10권 이상씩 읽어달라 그러고, 그런 일상이 지나가던 때였어요. 근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한 건 한 일주일 정도 지날 무렵이었거든요. 갑자기 병원 치료를 잘 안 하던 둘째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어요. 병원에 가도 병명을 모르겠다고 한 달 이상 그렇게 마음고생 했어요. 근데 굉장히 성격도 밝고 아이가 노래도 잘 부르고 쾌활한 아이였는데 안색이 너무 어두워지면서 말수도 점점 사라져갔고요. 자다가 자꾸 무서운 꿈을 꾼다고 엄마랑 같이 자고 싶다 그래서 같이 잠을 자고 그렇게 이제 하루하루 지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아이가 십자가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집안이 카톨릭 집안이기도 하고 아이도 세례를 받긴 받았는데 뭐 그렇게 열심히 성당을 뭐 이렇게 잘 나가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성경책 하고 십자가를 줬더니 아이가 그거를 이렇게 품에 꼭 안고 안심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무서운 꿈이냐 물어봐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래서 표정을 보니까 너무 겁에 들려 해서 이거 문제가 있구나 싶었어요. 아이의 이상한 행동과 더불어서 제가 살고 있는 집에도 그리고 저한테도 이상하고 안 좋은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저도 참 건강한 편이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잠에 취한 사람처럼 아이들을 학교나 유치원 보내고 난 뒤에는 집에 있으면 이상하게 막 잠이 쏟아질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필름이 끊기듯이 잠이 들었다가 겨우 아이들 집에 오는 시간에 정신을 차릴 수가 있었거든요. 저도 모르게 잠이 들어버리고 깨어날 때까지는 아무 생각도 안 났고요. 그러기를 한두 달 정도 후에 제 몸에 이상 증상이 좀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어요. 심각한 두통에 잠을 잘 수도 없고 매일 잘 꾸지도 않는 악몽을 꾸면서 어느 날 화장실 다녀오다가 기절을 해버리고 말았거든요. 정신이 들었을 때는 병원이었는데 담당이께서 제 머리에 뇌하수체 종양이 생겼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몇 주간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안이 예전과 같지 않게 햇살이 좋은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어둑어둑하고 더운 날씨였는데도 집안이 냉골처럼 서늘하더라고요. 오랜만에 이제 아이들이랑 회유를 하고
맛있는 저녁도 차려줘서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둘째 잠자리에 같이 누웠어요. 여전히 둘째는 몸에 차도도 없고 그 말하기 좋아하는 말박사가 말문을 닫은 채 어두운 낯빛이었어요. 저는 아이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그때 엄마가 아파 보니까 내가 아플 때 누군가에게 얘기하면 빨리 낫더라. 혹시라도 우리 딸이 그럴 수 있다면 엄마가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비밀로 할게. 엄마한테만 말해줄 수 있을까? 하고 조심히 말을 건네봤어요. 아이가 그 이야기를 듣더니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한참 후 무슨 말을 할지 망설이다가 한참 후에야 말문을 열었어요. 제가 비밀 하나 말할 건데 진짜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요. 엄마만 알고 있어야 돼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 말고 얘기하라고, 비밀 지켜줄게 얘기했더니 아이가 한 다음 말은 믿을 수 없는 말이었어요. 엄마, 실은 나 귀신을 봐요. 아이가 거짓말을 하는 건지 싶어서 처음에는 말을 믿지 않았어요. 솔직히 믿고 싶지 않았죠. 그런데 두려움에 가득 찬 아이의 글썽거리는 눈빛을 보고 이게 진심이구나 느꼈어요. 어떤 귀신이 보이는지, 언제부터 보이기 시작했는지 저는 조심히 하나둘 묻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귀신이 보이기 시작한 것은 몇 달 전부터였는데 저희 집 13층 아파트였거든요. 아파트가 좀 오래돼서 밖이 보이는 창이 있는 그런 엘리베이터였어요. 아이가 유치원 갈 시간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우연히 엘리베이터 창을 보다가 사람 형상이 아닌 무엇을 보기 시작했대요. 이후로 매번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그 모습을 봤는데 자세히 보니 본인 또래의 여자아이가 창 너머에 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아이는 온몸에 피범벅이었고 푸른색의 피부색을 하고 있었는데 창 너머에서 저희 아이하고 눈이 딱 마주치니까 입을 귀까지 찢어서 웃더니 본인에게 오라고 손짓을 하더랍니다. 저희 아이는 너무 그 모습이 무서워서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출입문을 등을 지고 두려움에 떨면서 겨우 내렸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엘리베이터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었어요. 방 안에 아이가 혼자서 있으면 엘리베이터에서 본 그 여자아이가 들어와서 나랑 놀자며 아이 손을 잡아 끌고 싫다고 저항하면 온화한 여자아이 얼굴이 갑자기 돌변하면서 무섭게 바뀌더니 너 나랑 안 놀아주면 너랑 니네 엄마 괴롭힐 거야 하면서 아이를 협박했다고 해요. 여자아이의 모습이 너무 흉측해서 아이는 도망다니기 일쑤였고 그때부터 아이가 아프기 시작했고 저도 아프기 시작한 그 시점인 것 같더라고요. 아이의 이야기를 다 들은 저는 한참을 기억을 돌려보았어요. 제가 미신을 맹신하진 않지만 집안에 물건을 잘못 들인 때 문제가 생긴다고 이야기를 들었던 생각이 나서 사건이 발생한 시점쯤에 새로 집안에 들어온 물건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랬더니 바로 그 아이의 중고책이 생각나더라고요. 저는 그 책들을 모조리 꺼내서 책장을 넘겨보고 뒤져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한 책을 잡아드니까 그 사이로 쪽지 같은 게 밑으로 탁 떨어졌는데 어떤 글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 글은 어린아이의 손으로 적힌 편지 같은 글이었어요. 그 편지에는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보내는 것 같은 글이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았어요. 엄마, 내가 많이 아프니까 엄마가 너무 슬퍼해서 나도 너무 슬퍼. 내가 아픈 거 엄마 때문이 아니야. 나 엄마 원망 안 해. 그러니까 나 마음 편히 보내줘. 내가 하늘나라 가서 우리 엄마 지켜줄게. 사랑해. 그 편지에는 아이의 핏자국으로 보이는 얼룩이 보였고 저는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저는 바로 그 중고책을 제게 판매했던 엄마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다 알고 있으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말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 엄마가 흐느껴 울면서 저한테 사과를 하더라고요. 실은 그 중고책의 원주인이 저희 아이 또래의 예쁜 여자아이였대요. 그런데 갑자기 아이가 아프기 시작해서 병원을 가보니까 심각한 백혈병에 걸렸다고 고칠 수가 없다고 하더래요.
그렇게 아이는 시름시름 죽어가는데 유독히 좋아하는 물건이 그 중고책이더래요. 매일 그 책을 끼고 살 정도로 아꼈는데 아마 자기도 모르게 편지를 써서 거기에 넣어놨나 보다 하고 정말 미안하다고. 아이 물건을 차마 버릴 수가 없어서 필요한 다른 아이에게 저렴히 내놓은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환불해 드릴 테니 보내달라 아니면 직접 버려라 하면서 흐느끼는데 같은 아이를 키운 엄마 입장에서 이해는 가지만 죽은 아이의 물건을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중고로 판다는 건 제 상식선에선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말할 수 없는 화가 났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바로 그 책들을 포장해서 택배로 그 집에 보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찜찜해서 아는 스님께 부탁을 해서 집에 오셨으면 했는데 그분이 집에 오시더니 하는 말씀이 물건이 집안에 잘못 들어왔구만. 아이의 한이 너무 세. 책을 태워버린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야. 아이의 한을 달래줘야지. 얼마나 아픈 아이가 외롭게 죽었겠어. 억울하니까 또래의 친구에게 붙어서 친구하자고 놀자고 하고 안 놀아주니까 무섭게 괴롭힌 거야. 그리고 본인이 아픈 것처럼 아이도 아프게 하고 죽었을 당시 본인을 따뜻하게 돌봐주지 못한 엄마에게도 원망이 남아 너도 아프게 한 것이야. 스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방을 하셨고 죽은 아이의 넋을 기리기 위한 제사를 지내주신 후 서서히 괜찮아질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후로 저희 아이는 귀신을 전혀 보지 않았고 아픈 것도 점점 나아지더니 건강해졌어요. 늘 냉골이었던 집안도 햇빛이 들지 않았던 것도 따스한 온기가 돌고 저도 많이 몸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저는 다시는 중고거래 하지 않습니다. 그 무서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출처가 불분명한 물건은 절대 함부로 집에 들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사연을 마무리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아,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와, 네네. 지금 소름 돋아가지고, 아, 그때 이제 겪었을 아이의 그런 두려움을 생각하면 뭐 너무너무 안타깝죠. 네, 안타까운 걸 떠나서 이게 진짜, 야, 나 그래서 진짜, 그런 부모가 왜 그거를 중고거래를 했을까 아직도 의문이고 돈 몇 푼 안 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제 생각에는 그냥 자기 아이가 이제 아끼던 책인데 이거를 뭐 버리거나 태울 수 없고 이거를 다른 아이도 아껴서 잘 봐줬으면 하는 좋은 마음이었던 것 같긴 해요. 아, 그렇죠. 그래도 그거는 좀 이기적인 부분일 수도 있는데,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진짜 이거 항상 하는 말이지만은, 그렇죠. 네, 중고 물건은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되고,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간직했으면은 좀 태우는 게 더 나은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그 정도 거의 애착 수준 아닌가요? 그 정도면은 태워주는 게 맞는 건데, 애착이었죠. 아이가 또 그 물건을 가지러 내려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스님께서는 이제 뭐 제사도 지내주고 하시긴 하셨는데 뭐 그 이후로는 큰 문제는 없어요. 없는데 저는 충격이었던 게 저희 아이가 그런 일을 겪었다는 거. 네, 근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말하지 못하고. 그죠. 그걸 생각하니까 좀 너무 안 됐고 놀라셨겠어요. 미안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산 사람은 살아야죠. 안타까운 건 안타까운 거지만, 네, 제가 진짜. 저였어도 같은 선택을 했을 거예요. 그건 너무 그거 죄책감 네. 가지실 필요 없고 오히려 문제가 무엇인지를 네네. 바로 잡아주셨기 때문에 되게 큰일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또 이렇게 사연 얘기 들었는데 먹먹하네요. 아, 부모 마음은 다 같은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다들. 네. 또 이렇게 사연 제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사연이 더 있을까요? 질